노동노총 조합원 간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그 노동조 간부론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간부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단체 교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단체 교섭 디테일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동 3권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3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통일적 권리다. 통일적 권리. 이걸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치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이 셋이 하나일 때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는 것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단체 교섭이 굉장히 됩니다. 행동이 뒷받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노동 3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간부라면 모름지기 단체 교섭을 잘해야 된다. 단체 행동을 조직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는 집행으로, 결과로. 그러니까 아니 능력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실천으로 되는 건데 이거 되는 건데. 그럼 집행 결과가 뭐라는 거냐? 단체 협약이에요. 왜? 노동자의 처우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단체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왜 단체 교섭이 중요해요? 단체 교섭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단체 교섭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단체 협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규정하는 게 단체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은 이 단체 협약을 잘 맺자. 우리 내용에 부합하게 최대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따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협의 목적은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 그러려고 그러면 교섭은 결국은 단체 협약을 맺기 위한 건데 문제는 교섭뿐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체 행동이 뒷받침돼야 훌륭한 단체 협약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노동 3권이거든요. 노조를 가지고 교섭을 해서, 교섭은 주로 말과 글로 하죠. 공문으로 하고 말로 한단 말입니다. 안 되면 행동을 해라. 그게 뒷받침이 돼서 최종적인 산물이 단체 협약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어디 반영돼야 돼요? 아니 훌륭한 단협을 따내는데 단협 계약을 막는데 능력이 쓰이는 것이지, 공부를 아무리 잘한들, 시험을 아무리 잘 친들, 아니 노동조합 간부를 훌륭한 사람 뽑아놨는데 훌륭하다고 하는데 단협이 개판이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건 사실 이제 거의 실전에 가까운 건데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는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일한 주제로, 이게 무슨 30분, 1시간 교육하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해보려고. 교섭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 교섭의 요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죠. 그래서 모의 교섭은 어떻게 하나, 평가를 어떻게 하나, 그런 차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섭의 절차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절차가 중요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절차주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절차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해졌는가 하면, 사실은 이 절차주의, 형식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사실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정권 시절에 뭘까요? 필요 없어요. 왜? 폭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근데 민주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 폭력적으로 안 돼요. 절차나 과정이 위배되면 어떻게 돼요? 해고도 어떤 조치도 다 불법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공무노조라서 가령 공무노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절차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틈이 뭔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제도나 법을 바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민주화의 한 측면이 내용적 민주주의가 있고 두 번째가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주의가 뭘까요? 아니 옛날엔 대통령을 체육관에 뽑았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장충체육관에 뽑았죠?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아예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통일적 국민이. 그래서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기 요구를 정당성을 갖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차는 뭐 복잡한 건 아니죠. 교섭 요구를 우리가 하고 참여 신청을 한다.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예비교섭을 한다. 예비교섭은 뭘까요? 교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절차나 과정, 시점을, 주기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본교섭은 맨 처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인할 수 있는 권한, 책임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상견례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교섭을 하죠. 거기에 그 밑에 소위 같은 건 실무교섭도 하죠. 그런 다음에는 잠정합의안을 하죠. 잠정합의안은 뭘까요? 조합원들이 교섭권을 위임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단체 체결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합의 승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자면 지부나 본부가 본조의 위임을 받아서 교섭을 할 수 있죠. 국공로 산하의 무슨 시지부가 교섭을 할 수 있으되 최종적인 사인 권한은 위원장님이 있어요. 지부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단협이죠. 줄여서 단협 그러잖아요.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노동조합은 다른 말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무엇으로 규정될까요? 사규. 그러니까 사측이 정해놓은 규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확인되죠. 이건 뭐예요? 노동자 요구가 일정에 반영됐다. 왜? 이건 노동자와 사측이 절충을 했건 타협을 했건 반영이 된 건데, 사규는 뭐예요? 사장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 이걸 사규로? 취업 규칙이라고 돼 있죠? 규칙.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단협하고 사규하고 충돌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기준은 무슨 말일까요? 사규가 있고 단협이 있고 뭐 노동법이 있고 여러 규정이 있는데, 최저기준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적용한다. 이게 노동법 적용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단협보다 유리한 사규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사규보다 단협이 유리하고 그럼 단협이 사규에 우선해요. 왜? 내용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체로는 당연히 사규 중에 독소소항을 해결하자는 게 단협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단체 교섭의 최종 목적은 단협 체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협을 체결하는 데서 공무노동자 우리 한계는 뭐라는 거예요? 교섭밖에 못한다는 거다. 교섭이 난항에 부딪혔을 때, 사측이 요지부종일 때 이걸 압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동권이 있어야 최종적인 권한인데 그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교섭위원이 선임이 됐을 때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고위 관료의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또 무사히잖아요. 절대 안을 먼저 안 내놔요. 우리가 죽으라고 요구를 해도 답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은 의혹에 비해서 책임감을 좌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합원들은 이제 단협이 시작됐으니까, 교섭이 참 시작됐으니까 뭔가 내가 우리 부서에 토론을 해가지고 안건을 제안했으니까
개선될 거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죽어라고 교섭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 협약안이 잠정 합의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터무니없으면 조합원이 부결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야?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할 게 뭐예요? 한계. 한계는 무엇과 구분돼요? 오류가 달라요. 오류는 뭘까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오류잖아요. 근데 한계는 할 수 있는 것 한 거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교훈을 얻는 것이지. 이 자칫 집행부와 조합원이 이 한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또 집행부 선거할 때 경선하고 후유증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계와 오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집행부를 변호하자 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만큼 관건을 뭐겠어요? 집행부와 조합원이 합심 단합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두 번째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섭망국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에이 그냥 하다 말자 이런 거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흐름은 교섭 요구는 뭐 차차 만료 3개월 전에서 단협 적용 기간이 있잖아요. 30일 전까지 요구를 하고 그건 사측이 정부가 공고를 즉시하고 가령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가 단독 참여가 있으면 대부분 복수노조가 있으면 복수노조를 어떻게 할 거냐 정해서 교섭위원들을 우리끼리 사실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 공고 기간 안에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교섭단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고 단협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교섭은 다르면 절차교섭이라고 예비교섭은 뭐냐면 안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가령 몇 주마다 한 번씩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순서는 등등을 하는 게 절차교섭이고요. 두 번째는 본교섭은 대표자들이 나와서 사실 이제 상견례죠. 그리고 나서 실무교섭을 하고 본교섭을 해서 잠정합의에 나오면 조합원 동의를 거치고 본조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단협안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거죠. 사측 노측 모여가지고 협약 체결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원한도 쌓이고 감정이 쌓이더라도 항상 하고 나면 이제 그래 여기까지는 오래지만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이게 일종의 믿음을 거두는 거죠. 교섭의 요구는 아까 봤듯이 이 단협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안 돼버리면 넘어가면 무교섭이 되잖아요. 아니 무단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협약이 없는 최초 교섭의 경우는 교섭 개시 30일 전에 해서 30일 후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고 방법은 당연히 서면으로 하는 거고 제출할 때는 교섭 요구서, 설립 신고증, 사본 이건 이제 본 조건을 말하는 거죠. 지부가 아니고 위임장은 교섭을 하려고 그러면 권한이 사실 위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사측도 그렇게 하죠. 청장 위임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실장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제출하고 교섭의 요구사항 등등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할까요? 조합원 의견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대의원대회도 하고 총회 등등 뭐 중앙회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우리가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부의 첫째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모으는 거다. 그것이 어떻게 관철되는 거는 두 번째고 모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걸 하는 게 이제 노동자 간부들이고 교섭의 주체는 아다시피 사용자, 기관 스스로 관리하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 그래서 사실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죠. 또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한 노동조합만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클럽, 무슨 동호회, 포럼 이름은 좋은데 교섭권이 없습니다. 행동권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고 담당자는 기관의 장, 부서의 장, 즉 사인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이고 노조로 치면 노조의 위원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위임을 받아서만 가능해요. 부위원장이건 사무국장이건 조합원이 누구나 할 수 있어. 위임장을 갖고 있으면. 위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두지 않고 왜? 노동조합은 자율조직이에요. 우리가 위임하면 돼요. 그걸 뭐 법에 정해가지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없어요. 왜? 노동조합 특징이 뭘까요?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상황인데 본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교섭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 교섭 참여와 관련해서는 기관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개요, 제출 기한, 방법, 주의사항 등이 있고 방법은
교섭단위 내에서 복선노조가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함께 할 경우에. 단수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물 문서 시달.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밀 교섭이 아니니까 이런 뜻이고요. 교섭에 참여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로 이제 거부할 수 있고, 또 노동조합이 그때까지 제출 안 하면 이 노조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설된 노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예비교섭은 전치는 앞에 존재한다. 그래서 절차 교섭인데 교섭의 규칙을 정하는 교섭이고, 상견례를 어떻게 할 거냐,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 교섭위원과 뭐 기록 방식, 참관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 다음에 창구 단일화식 즉각적 교섭이 시작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절차나 방법 등 교섭 형식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교섭에서는 교섭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교섭은 상견례를 하고 실무에서 본교섭을 거친다. 교섭사항이 단체비 여력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교섭권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공무원노조가. 행동권은 없지만.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이 교섭의 대상이 제한돼 있다. 뭐 인사권, 경영권 심의할 수 없다는 모든 노조가 다 똑같은데, 특히 뭐가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예산, 조례, 이걸 넘어설 수 없다 이게 돼 있어요. 왜? 사기업은 조례 이런 게 없잖아요. 예산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아니 사장이 지불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밑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권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광범한 거예요. 왜? 아니 임금을 올려주면 경영상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령 논쟁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 있긴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이게 반쪽짜리라서 공무원노조 흔히 그렇게 자주적으로 얘기할 있어요. 공무원은 노동 이권도 아니고 노동 1.5권이 있는 것 같다. 단결권은 필증 있으니까 있고 행동권은 없고 교섭권도 반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주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교섭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에 정해져 있어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보수나 복지, 그동안 이제 근무 조건에 관한 것을 하고, 단체별 철학을 갖는다. 단체별 효력은 내용 중에서 여기 써 있죠. 안타깝지만 법령, 조례, 예산, 이것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 여지가 자꾸 생기는 게 법령, 조례, 이게 효력이 없다. 체계를 해도 이를테면. 근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최저 기준으로 그랬죠. 정부는 전부 이 논리를 내세워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핑계예요. 저 핑계를 돌파하는 것은, 저걸 넘어서 단협이 체결되면 뭐가 우선이에요? 단협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측은, 정부 측은 무조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핑계예요. 우리가 따낼 것은.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최저 기준인데 일단 합의만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따질 테니까 일단 사인만 하시라면 절대 사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법령 때문에 안 된다, 조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뭐라고요? 핑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노동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뭐예요? 특별법에 반대된 게 일반법이죠. 일반법이 우선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노동조합법이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령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법령 때문에 안 된다, 조례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겠으니까 일단 합의는 해놓읍시다. 나중에 이걸 법에 관해서 해석을 받든가 말든가 하면 절대 사인 안 합니다. 왜요? 정부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인 거다. 실력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힘으로 나온다. 어떻게? 집행부 안에서 조합원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저거 안 들어주면 지금 업무가 마비될 것 같고 관리자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다. 저거 좀 들어주라.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고가 됐는데 복직이 됐죠? 왜 복직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법이나 조례 규정이 아니라 저걸 안 들어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걸 안 들어주면 곤란하니까 결국 정책 판단을 한 거죠. 그건 뭐예요? 인사권이에요. 그렇죠? 경영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됐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능히 우리의 투쟁으로 할 수 있다요. 어떻게 해요? 단체 행동권이 없어서 단체로 우리가 그 MBC 노조, KBS 노조처럼 쉽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여론조를 해가지고 여론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걸 안 해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출직 고위 공무원 어떻게 할까요? 장문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특별법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해직자 특별법, 원상회복 특별법. 사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5.18 특별법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40년 전에는 그들이 폭도했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국가 유공자가 됐죠. 이랬던 것처럼 법이란 그래 역량 관계로 제정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고? 네, 저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작구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시겠죠?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다. 작구에 얽매이지 말고 한계를 돌파하자. 이걸 강조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활동 사항도 사실은 공무원 노동조합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조 활동에 관해서는 단체백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핵심이 뭐겠어요? 단협으로 반드시 따야 되고, 그게 뭘까요? 이를테면 타임오프, 전임자 규정, 사무 규정, 또 대의원이나 노동조 활동 시간 어떻게 보장받을 건가. 근데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관장이 허가에 맡기면 이거 권리가 아니잖아요. 시해, 원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규정에 관련 없거나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볼 수 없다.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반드시 단협으로 따내자.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체적 체결 과정을 보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한 것이면 명시와 관계없이 협약을 인정한다. 협정, 확인서, 각서 등도 다 가능하다. 어쨌든 양측이 그냥 사인만 들어가 있으면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서명 날에는 당사자 있어야지 이걸 하고. 절차적이고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규정 관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자 예산이건 조례건 법령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게 뭐였어요? 길은 어떻게 해요? 길은 내는 것이다. 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길을 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의 요령과 관련해서 교섭의 원칙, 지도부 조합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조합원을 대상이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워야 된다. 이건 뭐 원리적인 얘기니까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교섭은 간부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시켜서 전체 교합원의 힘으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교섭안을 모으고 조정 통일하는 과정을 조합원과 함께 함으로써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게 뭐라고요? 간부 역할이죠. 누차. 그래서 간부의 첫째 요구가 뭐라고요?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간부의 역할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조합원을 동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조합원의 요구를 매번 모아야 된다. 교섭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조직력이다. 뭐라고요? 법, 조례, 예산 아니에요. 뭘까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조직력이니까 조합원의 관심과 열기를 집중해서 강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교섭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결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요? 교섭에 유능한 간부가 간부의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단결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임승차.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또 하나가 뭘까요? 노동조합하고 뭐가 달라요? 보험회사는 달라요. 보험회사는 납입금만 내면 요구만 하죠. 노동조합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또 노동조합은 뭐가 아닐까요?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조합원이 돈을 걷어줬으니까 집행부가 가가지고 로비를 잘 하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교섭의 원칙이나 요령은 그래서 말솜씨가 아니라 투쟁이다. 힘의 논리와 단계를 위해서 합니다.
다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 무슨 강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결, 조직력 이다 이런 뜻이고요. 인정이나 온정에 매달리거나 사정하면 시작부터 간다. 우리는 시혜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법에 규정된 권리를 달라고 얘기한 것이지, 아니 이게 인정이나 온정이나 시혜에 매달리라고, 그건 단체 교섭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청원을 하면 돼요. 교섭은 뭐라고 해요?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의 요구를 제출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온정과 시혜를 기대면 그건 시작부터 이미 끝난 거다. 왜? 아니 죄지은 피고인은 판사하고 같은 자리에 있질 않죠? 판사는 저 높은 자리에 있고 피고인 밑에 있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요. 근데 노동조합이 뭔 죄 지었어요? 노동조합이 무슨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측하고 노측이 대등하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사측은 노동조합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청장이고 시장인데 무슨 택도 아닌 저 육구하고 앉아있는 게 왜 노동조합 교섭 말고는 없어요. 사석에 가면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노동조합이 제발 없어졌으면 하죠. 근데 그건 200년 전 사고죠. 어쨌든 기본 가치는 뭐라고요? 권리를 쟁취한다. 또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은 권리가 사장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권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그걸 무슨 단체장한테 인정이나 온정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시작부터 사실인 거다.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이 약간 거시기하긴 합니다만은 구걸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단판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이다는데 여기서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일사불란 질서 정연만 배웠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볼까요? 민주화가 됐더니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요.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 약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권리가 쟁취가 안 되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앞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갈등과 대립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해관계 충돌도 있지만 다름이 제출된 거거든요. 뭐라고요?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 그건 구청장님 생각이고 우리는 달리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 다름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득권자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모를까? 이거 보수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기득권자는 뭐냐면 이미 권리를 득하고 있는 자 이런 거예요. 이미 권리를 득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전문용어로 싸가지 없다고. 그런데 재밌는 얘기 들을까요?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이 동굴을 발굴해 보면 벽에 써있는 공통적인 문구가 요새 애들 싸가지 없다래. 요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대. 왜? 3대째 아무 이직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어떡할까요? 선주가 갑자기 머리를 노랗게 염색으로 나타나서 제사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는. 그래서 갈등과 대립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관계가 충돌한 면도 있지만 대립과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노동자 회의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름이 제출되는 것, 차이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할지는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건 경청할 만한 일리가 있다. 이래야 발전이 있죠? 근데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산청입니다.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발전은 어디서 생겨요? 다름.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왔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쟁, 힘이란 결국은 조합원의 참여 투쟁이다. 100번의 교섭보다 한 번의 결의대회가 더 힘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교섭의 원칙과 요령에 대해서 뭐 아주 상식. 그래.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한, 왜 안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 얘기하게 되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교섭 타결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 교섭의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고 헛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 결정 권한이 있는 자와 교섭해야 교섭의 최종적 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과 문제 발생 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하고 합의를 다 해놨는데 해석 투쟁을 해야 돼요. 응? 시장님은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효예요. 그러면 사진 다 찍어놓고 막상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구조를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내가 실장한테 보고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피켓팅하고 단식하고 천막 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하시라. 아시겠죠? 결정 권한이 있는 자와 하라. 되어 있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뭐 사측도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마찬가지. 사실 노동자 저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왜? 노동자면 저렇게 씨알이가 안 먹히죠? 노동자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측은 그냥 변명이 통하는데 왜? 우월적 관계니까. 노동자분 위원장이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가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요 사측은. 그러겠죠? 응? 사인해놓고 왜 그러냐. 그럼 그때가 우리끼리는 사무국장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자중질환이 나죠. 어쨌든 그래서 어느 일방이라도 책임감이 없는 게 교섭이 공전되거나 사실은 의미가 없죠. 선출 및 교육권, 교섭위원 선출이 중요하죠. 왜? 간부와 조합 중에 선출하는 건데 적극적인 조합원이나 대표를 포함하자. 그래서 교육 워크숍 테마형도 한다. 그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자. 그렇게 하고 교섭위원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원래 본조에서 와서 교섭 경험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교육을 좀 해주죠. 사전 교육을 준비한다. 요구안에 대한 논리적 주장, 기관이 어떻게 나왔냐, 다른 데서 어떻게 했다느냐 등등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 교섭을 또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의 테스트 하듯이 모의고사 치듯이. 그래서 실전 같은 모의 교섭을 통해 갖고 결과를 평가하자 이렇게 하죠. 교섭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의 행동 요령. 우리끼리 중요하다. 우리끼리. 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공동 교섭을 할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수노조에 공동 교섭을 할 경우에 사측보다 힘든 게 우리 내부를 교육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단일 창구를 가지고 우리끼리 해도 문제는 집행부가 손발이 안 맞으면 자중질환이 벌어지죠. 그래서 집행부와 조합원의 일치성 확보하기 위한 것은 사실은 집행부 내부의 일치성이 첫째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나중에 갈등이 함께 들어가고 함께 떠난다. 전원 발언하고 개인적 발언과 의견을 삼가한다. 철저히 조직적 발언을 하고 노사간 호칭은 교섭위원, 대표 교섭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예의를 갖추되 그렇죠. 이게 아래껏 해야 되지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교섭을 결렬시키거나 회의를 연기하거나 하는 수가 있죠. 대안을 제시하면 근거와 이유를 묻고 특히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중요한 하나가 나와 있죠. 기록한다. 왜? 이 기록의 기초에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기록이 나오면 특히 불리한 것도 있지만 특히 저걸 기록해놔야 나중에 이제 물증이 되죠. 이런 것이고. 예상치 못해 우리가 전혀 예상게 놓으면 정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기법 중에 하나죠. 정회를 요청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거기서 무슨 우리끼리 갑론을박을 해버리게 되면 괜히 자중질환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고. 교섭의 유의사항을 이어서 유의해야 될 문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실무교섭을 하고 변교섭을 하게 되면 이제 문안 작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장들은 나와가지고 잘 됐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문구 작성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해석 투쟁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요령이라는 거고, 문장이 길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영어식 문장 관계 설명이 들어가면 중문, 복문이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영어 시험처럼 뭐예요?
다음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규정하는 거냐고 하니까 어떻게 단문, 관계라고 짧게 오자,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은 조심하되 이것이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문구가 뭐고 하면 아까 말했어요. 해석 투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구를 사실은 저게 이제 여의도의 그 화법인데 여의도 정치인들은 중의적 화법을 써요. 절대 짧고 간결하게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치인이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게 되면 명확하게 책임지니까 이러이러한 주장을 이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 실려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출처가 찌라시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그냥 맨날 나니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오해다.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다는 걸 전달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 투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의 여지, 뜻이 모호한 조항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대한 피한다.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합의문 작성에 쟁점이 되고 우리한테 오해가 있는 문구는 수정 회의록에서 그냥 빼자 이런 거예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섭의 유의사항 계속 이해합니다. 사실 이제 유의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올해 그 교섭을 해보고 단협을 체결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노력한다. 사실은 저게 안 한다요. 이 앞에다 최대한 노력한다. 아니 한다 안 한다 해야지. 노력한다를 그럼 어디까지 노력하는 거야?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사측이 최대한 노력한다. 그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해석하면 해보자 복직을 위해서 징계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성심성의껏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징계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징계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야지. 징계 처리를 위해서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 그 얘기는 아 이번엔 처리가 안 된다는 건 그런 뜻이죠. 물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죠. 두 번째가 통지한다. 이건 뭘까요? 통지한다고 하는 것은 협의의 권한이 없고 합의 권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센 거죠. 노동조합은 사측에 통지한다. 어떻게 할 건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은 사측에 통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무과에 통지하면 우리가 대의원 할 테니까 사람들을 빼주셔. 근데 사측은 전혀 그렇게 안 하죠. 협의는 뭘까요? 그냥 참조한다 해요. 어떡할까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협의한다. 이건 합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친척이기는 동의 합의. 이게 사실은 가장 명확한 표현이죠. 왜? 이건 필수죠. 필요한 경우 이게 이제 제한 조항인데요. 다 써놓고 그런데 필요할 경우 운영상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의성이 돼요. 합의를 다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최대한 피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이걸 단서조항이라고 그러죠? 단서조항. 단서조항은 최소화한다. 이게 요령이고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도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예외를 허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외를 허용하면 어떻게 생겨요? 늘 또 그걸 가지고 쟁점이 형성이 돼 예외가. 예외 없는 법률 결정 그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측 불가한 게 아니라 뻔히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 이 얘기는 합의는 뭐예요?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구는 거의 사측은 안 쓰려고 그러죠. 왜? 우리를 대등한 대상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이제 교섭이 종료되고 나면 교섭을 평가해야 되죠. 평가는 중요하죠. 실천적 관점에서 진행 과정과 일정, 투쟁에 나타난 문제와 극복 방안, 목표에 대한 평가, 또 조합원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섭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라도 문제는 조합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도중에 소통이 부족했건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해요? 조합원이 보기에 만족스럽다. 조합원이 보기에 최선을 다했다 이래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심정도 몰라주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죠? 불필요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원과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집행부 내부에 교섭위원들까지 우리가 투쟁 과정에 오해나 분열이 없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견이 생긴 조합원도 합심해서 다독일 수 있지. 우리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조합원이 뭔 얘기하면 사실은 나도 그랬다. 근데 저건 위원장이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기고 나중에 이게 괜히 고생은 같이 해놓고 합의하는 최대로 따낸다고 따내놓고 뭐가 돼요?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생기고 나중에 또 집행부 경선하고 이런 사단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단결이다. 노동조합의 역량을 보존하고 축적하고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합원들은 이 정도 합의하자는데 집행부는 야 조금 더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사실은 좌편향이에요. 왜? 교섭은 내년에 또 하거든요. 단협은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승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합원 대상으로 보고를 하고 순회 설명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소통, 홍보잖아요. 왜?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돼요.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경우가 많죠. 부위원장 진짜 너 믿었는데 그럴지 몰랐다. 너는 교섭위원은 얘가 가가지고 도대체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 공무원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체 행동권도 없이 오로지 교섭권만 갖고 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다른 노조보다 2배, 3배, 10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 뭘까요? 아무도 간부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만 먹는다면 누가 간부를 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집행부가 약해지고 간부 기피 현상이 많아지면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적으로 주어진 단체 교섭권조차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점을 보면 제가 아까 늘 말씀드렸듯이 한계와 오류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 욕심이라든가 자기 본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모의 교섭은 사실은 이제 실제 교섭을 앞서고, 왜? 교섭위원을 처음 한 분도 있고 여러 번 해본 분도 있고 이럴 경우에 사실 대표적인 건 뭘까요? 교섭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다가 아, 우리 지부는 신참이다. 처음 해봤다. 그럼 어떡할까요? 모의 교섭을 해본다. 그런 뜻이죠. 실제는 경험 부족을 극복해서 욕으로 관찰하고 논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은 노축과 사축으로, 사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 30 먹어가지고 무슨 마흔 돼가지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교섭을 하려면 한쪽이 노축, 한쪽이 이렇게 해야 되죠. 조를 나눠서 각각 작전을 짠다. 사실은 사측도 필요한 게 뭐냐면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죠. 아, 저쪽이 저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전수를 회의할 때 뭐 노동자 측, 사측 해가지고 예비교섭하고, 그러니까 예비교섭하고 상견례하고 실무교섭하고 본교섭하고 나중에 문구 조정 이런 것도 사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준비한다. 그래서 노측이 요구안을 설명하고 사측이 안을 제시하고 양측 주장 반박을 하고, 사실은 사측 주장 우리가 연습할 때 그런 것이지 사측의 주장은 기한 끝날 때까지 거의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관과와 관계에서는 그걸 각오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걸까? 저걸 막판에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기 압박 전술이 뭘까를 지혜롭게 찾아봐야 돼요. 단체 행동은 제한돼 있지만 사측이 갖고 있던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관이 약한 게 뭘까요? 여론이에요. 왜? 조합원만 대상이 아니고 시민들도, 민원인들도. 그래서 사실은 사측을 대상으로 한 여론들도 있지만, 왜? 관공서는 민원인 수시로 출입하잖아요. 어떤 유리함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측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냥 개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건 사측과 노조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공직의 문제는, 공직의 문제는 이게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어떡하자고?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관은 굉장히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직접적인 게 뭘까요? 아니 와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노조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청 그 지부인데요. 그 구의원이 하도 갑질을 하고 행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민원인들 대상으로 계속 그걸 가지고 응? 갑질, 행패, 막말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나중에 구의원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부르를 못 참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막 조합원한테 폭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용어로 완전히 코가 걸린 거죠. 이걸 영상을 찍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민원인 해보니까 민원이 누구예요? 유권자잖아요. 의원 사퇴라는데 결국 사퇴했어요. 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저런 양아치가 있냐. 어? 그 동네에 민원이 막 빈발할 거니까 저기 유지들이 너 때문에 우리 동네에 지금 말이 많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원인이 많이 올 때 피켓팅을 했더니 결국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론이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평가할 때는 교섭위원회 장에서 아까 다 얘기했죠. 구걸하거나 시위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되찾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안 되면 만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시혜는 안 받는다.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안 해주려면 말해라. 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것이고 내년에 반드시 된다. 그리고 사실은 관이 제일 불리한 게 뭐예요? 너 그러다 다음에 떨어진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교육감도 단체장도 어떻게 해요? 직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공무원들은 찍히면 여론이 저 완전 나쁜 놈이다. 어떻게 될까? 이게 치명적이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선거 앞두고 교섭을 할 때 제일 잘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왜? 여론에 민감하니까. 다음번에 당선되니까. 당선되고 나서는 갑질을 하고 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로운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왜? 이런 일이 늘 미리 준비를 해도 항상 새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기관의 억지 주장에 불량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발언을 선택 정당했는가. 상대 측 반론이나 논리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얘기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될 텐데, 제한된 시간에 어쨌든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우리 한계가 무엇이고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한계, 법률의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나 요구는 금물이다. 다만 그런 만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 한계에 갇힐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한계를 돌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집행부의 단결, 집행부와 조합원의 단결, 그것이 핵심 동력이다. 그리고 단체 교섭 또 단체 행동권이 없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민원인, 일반 시민사회 여론을 어떻게 잘 조성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교섭장에서 말로, 논리로, 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밀실에서는 우리가 힘이 약하고 우리는 쪽수이고 광장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광장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류와 한계는 구별해야 된다. 법과 제도가 한계가 있고 역량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량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오류로 취급하는 것은 자칫 내부 허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최종적인 것은 이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그 얻은 것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내부의 단결, 집행부와 조합원의 단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